편입사겐 편입N. 자, 안녕하세요. 5월달 시험 본 지 얼마 됐다고 또 6월달 이제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드릴 건데, 사실 이 6월달 실력 모의평가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 5월하고 좀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난이도 자체는. 오히려 계산력으로 많이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 쓰는 것도 쓰는 거긴 하지만 사실 정의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알고 있니? 모르고 있니? 이거를 좀 체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괜찮아요. 지금 틀리면 돼. 그치? 모르더라도 지금 틀려놓고 가져가면 되니까 한번 보면서 이제 뭐 때문에 틀렸는지, 뭘 빼먹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무한대까지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분의 1 dx라고 합니다. 여기 선적분의 값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한대가 있지. 그치? 이상한 조건에서 무한대가 범위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케이스 1이야. 그치? 자,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의심을 해봐. 여기서 조금 어떻게 할 거냐. 이 9x제곱 마이너스 6x까지 있어요. 그치? 상수가 있긴 한데, 이 상수를 딱 봤을 때는 이제 인수분해 꼴이다 완전 인수분해가 되나 안 되나 좀 봤더니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완전제곱으로 만들어줄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무한대까지고요. 3x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 뺐으니까 플러스 9분의 1 dx.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됐니? 자, 그 다음에 봐봐. 이 케이스, 이게 무한대이고 케이스 1이잖아. 가장 큰 차수 몇 차야? 2차지. x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x의 제곱이지? 그럼 여기지? 그치? 분모의 가장 큰 차수가 x 제곱이에요. 그쵸?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수렴했지? 수렴한다는 얘기는 뭐야? 값을 가진다는 얘기야. 제가 지금 왜 갑자기 이성 조건에서 값만 구하는 거 되지 않아요? 웬만하면 이제 값이 나올 텐데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보기에 지금 5번에 보여요? 무한대라는 게. 이 무한대가 뭘 뜻한다 그랬어? 이 발산 뜻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조심은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바로 이제 직관적으로 좀 봤을 때 케이스 1이면서 x제곱이니까, 그치? 나머지 다 필요 없잖아. 큰 것만 볼 거니까. 그래서 x제곱분의 1은 우리가 이상 조건에서 수렴인 꼴이었기 때문에 수렴한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아. 물론 웬만하면 발산인 경우가 잘 나오진 않겠지, 당연히.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돼. 여기 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무한대까지 3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9니까 3의 제곱 분의 1 dx인데, 사실 이제 아크탄젠트의 접근꼴이죠. 접근하면 아크탄젠트가 나오는 꼴이야. 그래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좀 외웠을 텐데, 조금 이제 여기 X쪽 X합의 개수가 좀 1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계산이 헷갈리신다면 치환 접근을 하셔서 일단은 우리가 아는 꼴로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익숙해졌다면 당연히 한 번에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바꿔주면 x가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면 t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어차피 무한대에서 1을 빼주나 1을 더해주나 무한대라는 값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더 바꿔줄 거 없으니까 미분하면 3dx는 dt가 돼서 dx는 3분의 1 dt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새로운 적분 가지고 새로운 조건들 가지고 새로운 적분으로 표현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까지고요. 3분의 1은 상수지? 앞으로 빼버려. 그치? 자, 그 다음에 t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1 dt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치? 자, 그럼 얘는 좀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외운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분의 1에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9분의 1에 아크탄젠트 3분의 t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될 거야. 됐니? 자, 그럼 봐봐. 이 아크탄젠트 무한대는 얼마였어? 이제 외운 걸로 가야지. 이제 언제까지 이걸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
탄젠트가 무한대 나올 값은 2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1이거든요. 아크 탄젠트는 기함수기 때문에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을 건 밖으로 빼라 그랬어요. 그치? 더하기 아크 탄젠트 1은 4분의 파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 주셔서, 그치? 계산해 주시면 4분의 3 해서 1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겠다. 답은 3번인 문제다 라고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별로 어렵진 않아.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수렴 발산 따져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더라 정도까지가 조금 더 딥하게 봐야 됐었던 문제긴 합니다. 자, 1번 끝. 2번 문제 보시면 함수 fx가 루트 x 더하기 ln x-3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그죠? g'2의 값을 찾아라라는 건데, 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요 역함수가, 그치? f의 역함수가 갑자기 gx래, 그치?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y는 fx를 보통 해요, 그치? 그렇지 않니? 그런데 얘를 이제 역함수꼴로 바꿔주면 어떻게 바뀌어요? f 역함수를 해주면 f 역함수 y는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봐봐, 우리 역함수 안에 있는 거는 이제 x 값이야 y 값이야 물으면 y 값이야라고 해야 되겠지. 됐어요? 근데 갑자기 헷갈리게 gx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gx를, 그죠? gx로 보면 헷갈려. 그래서 gy로 바꿀 거야. 왜? 얘가 f 역함수 y이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됐니?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역함수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g' y 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 f 역함수 y의 미분꼴을 찾아라 라게 되겠고, 이 f 역함수의 미분꼴, 다시 말해 역함수의 미분은 우리가 외우라 그랬어. f' x분의 1입니다. 그치? 자, 그럼 y 값에, 그치? 대응하는 x 값을 찾아야 돼요. 어떤 x 값을 넣었을 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y 값이 나오냐? 일단 g'2이기 때문에 y가 2일 때, 됐니? y는 fx니까 2일 때, 그치? 자, 그러면 어이구, 여기 자리가 없으니까, 자, y는 2일 때, 자, 그럼 2는 루트 x 더하기 ln x 플러스입니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려나? 마이너스죠?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봐봐. ln 쪽에 좀 애매하죠? ln이 계속 남아있으면 2가 지금 나올 수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ln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ln이 얼마일 때 0이었어요? ln 1이 0이다, 그치? 그래서 한 x가 4일 때 한번 봐보니까 만족을 하네. 그치? x가 4일 때 만족을 하죠. 그치? 됐어?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정석대로 풀어서 x의 값을 찾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면 직관적으로 푸세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가르쳐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빨리 풀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 세이브를 하면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웬만하면 꼬아서 안 나와. 그렇다고 뭐 정석풀이대로 막 엄청 길게 풀어서 x값을 자세하게 찾아라 이것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아무튼 x가 4라고 했으니 이제 f' 값만 잘 찾으면 되겠네요. 그치? 자, fx는 루트 x 더하기 ln x-3이기 때문에 f'x는 2루트 x분의 1에 더하기 x-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 끝났네. 이제 g'2의 값은요, 그치? f 역함수 미분에서 2 집어넣은 값. 됐니?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러면 f' y가 2일 때 x는 얼마야? 4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넣을 거야. 됐니? 자, 그러면 f' 쪽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시면 여기서 4
4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 되니까 5분의 4로 나오겠네요. 답은 몇 번이야? 4번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뭐만 알면 저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y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gx라고 표현했지만 저 g 요 안에 들어가 있는 x가 정의적으로 보면 y 값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f 역함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만 먼저 바꿔놓고 문제를 한번 다시 보시면 사실 틀릴 일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자세하게 안 잡고 가면 수학 실력 여부를 떠나서 이런 질문을 안 해야 되는 애들조차, 그러니까 뭐 잘하는 애들조차 가끔씩 이제 까먹고 이제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까요? 자, A의 행렬식 디터미넌트 A, 요거의 값을 찾아라라는 문제네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명이 지금 아주 이쁘게 4개 있으니까 요걸로 해서 한번 싹싹 해볼까요? 그치? 됐니? 5×5긴 한데 요거는 대각원소에 있으니까 자리에 대한 보는 플러스가 나오겠네요. 좀 길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들어갈게. 자, 행렬식 A는 일단 2 곱하기 1-1, 1-1, 1, 2, 4, 8, 1, 3, 9, 27, 1, 4, 16, 64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물론 이것도 이제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할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행렬식을 어차피 여기서는 좀 빨리빨리 이제 풀 수 있게 모양이 좀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냥 냅다 좀 빼볼까요? 이렇게. 자, 1을 싹 다 지우고 싶으니까 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 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도 이제 2에 1, 1, 0, 마이너스를 해주면 3, 9 됐니? 0에 4, 8, 28 됐어? 자, 그 다음에 0에 얘도 빼주면 어때요? 5, 15, 65 이렇게 나오거든? 됐니? 자, 그럼 봐봐요. 얘도 1을 가지고 있는 요 녀석 싹 다 지운 다음에 대각원소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잖아. 그런 다음에 또 라플라스 전개해가지고 열심히 찾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될 거는 각 행마다 뺄 수 있는 공통의 숫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첫 번째에서는 3을 뺄 거야. 그치? 3, 3, 9니까. 두 번째에서는 4 빼면 되겠네. 세 번째에서는 5를 뺄 수 있거든요. 그치? 괜찮아요? 뭐 그러니까 뭐 사실 2에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에 1, 1, 3, 1, 2, 7, 1, 3, 13 이렇게 되겠네. 그쵸? 뭐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그냥 노가다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됐니?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풀어보자. 어차피 이거 2부터 5까지 싹 다 곱한 거는 이제 우리가 120으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120에 1, 1, 3, 0, 1, 4, 0, 2, 10 이렇게 나오니까 자, 요거 1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빼고 자리에 대한 플러스 그리고 크로스해서 계산을 해 주신다면 사실 10 빼기 8 되면 2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답이 240이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나오는 문제다 라고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쉽게 설명을 그냥 보여드리려고 이제 좀 자세하게 푼 거니까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넘어갈게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자, 무한급수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n 전체 팩토리얼 분의 ln 2의 2n승 이렇게 나와있네. 그치? 됐어요? 자, 그럼 봐봐. 요것도 뭐냐면 자, 우리가 요거 시그마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n 팩토리얼 분의 x의 2n승 이렇게
가지는 이제 맥클로린 급수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치? 저렇게 무한급수가 딸랑 튀어나올 때는 우리가 보통 맥클로린 급수라고 해서 그 녀석들이 각각의 고유한, 그치? 급수의 형태를 가지는데 이 급수의 형태조차 잘 외워달라. 수열도 물론 중요하지만 급수의 형태도 중요하니까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하이퍼블릭 사인과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승이 없는 걸로 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연관지어서 외워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 우리는 시그마 n이 1부터 시작하는 거 원하지 0부터 시작하는 거 원치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0을 넣어서, 그치? n에다가 0 넣으면 어때? 0 팩토리얼이죠. 0 팩토리얼은 1이다. 외우라고 한 거야. 그리고 x의 0승도 1이기 때문에 사실 1 더하기 이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 팩토리얼 분의 x의 2n승이야. 괜찮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거야.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2n 팩토리얼 분의 x의 2n승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x의 마이너스 1. 요것만 지금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치? 이걸 찾으라는 얘기야. 됐어? 근데 우리가 x가 이제 얼마일 때? ln 2일 때를 찾기 때문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n 팩토리얼 분의 ln 2n은 결국에 이제 x 안에다가 x 자리에다가 ln 2를 집어넣은 값 찾으라는 얘기니까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ln 2 마이너스 1 요거 찾는 거거든요. 그치? 자, 근데 요거 찾으려면 어때요? 우리가 하이퍼블릭 사인, 하이퍼블릭 코사인 이 쌍곡수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고 이 정의들은 전부 다 지수함수꼴로 우리가 정리된 꼴이었었어요. 그치? 그래서 이 하이퍼블릭 코사인도 정의를 잘 외웠겠죠? 지금 6월달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하이퍼블릭 코사인 같은 경우는 2분의 2에 ln이 더하기 2에 마이너스 ln이 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써가지고 x자리 대신에 ln을 집어넣고요. 자, 우리 ln은 어때? 요 2와 2의 자리를 서로 바꿀 수 있었다. 요걸로 가는 거지. 그쵸? 얘도 마찬가지야. 물론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바꿔줘야 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어때요? 얘는 2분의 2 더하기 2의 마이너스 1승과 바꾼 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빼기 1인데 요거 앞에 거 계산하면 4분의 5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냥 4분의 1만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문제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치? 자,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자. 5번 문제. 지울게요. 이거는 이제. 자, 정적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테그랄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2 플러스 사인 2x 더하기 2 코사인 2x분의 1 dx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적분에서도 이제 정말 이제 따졌을 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사인과 코사인만 있을 경우, 더 나아가서 탄젠트만 분모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외워서 치환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이것도 보시면 우리가 외운 게 정말 많아요. 기본 공식도 있고 삼각치환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는데 물론 이제 부분적분이라든지 이런 공식들을 떠나서 기본적인 공식에서는 우리가 저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삼각치환도 떠올려 봤는데 저건 절대 삼각치환 모양은 아니야. 그러면 최종의 최종을 거쳐서 사인 2x 있고 코사인 2x가 분모에 있네요. 그치? 저렇게 2x가 있을 때는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라 라고 배웠어요.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라. 굳이 이거를 왜 써주냐면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해줘야 되니까. x가 0부터 4분의 파이래. 괜찮니? 탄젠트 0은 0입니다.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야. 그래서 t의 범위 잘 찾았고요. 자, 탄젠트 x를 t로 치환하면서 요거를 외우라고 했어. 어떤 걸 외워? 이 sin 2x랑 코사인 2x. sin 2x는 1-t의 제곱분의 2t가 나온다. 코사인 2x는 1-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t의 제곱으로 나온다. 그치? 어이구, 잠깐만. 아이고.
이 마이너스는 1 플러스 t의 제곱인데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 다음에 요거 dx 같은 경우에도 외우면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dt로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잘 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외운 걸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체크를 해볼 거예요. 변형을 시켜봐야지. 새로운 조건들 다 찾았지? 그러면 새로운 적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2 대신에 2 더하기 sin 2x 대신에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t 더하기 코사인 x 대신에 그러면 2 곱하기 1 마이너스 t의 제곱에 1 플러스 t의 제곱 분의 1에 곱하기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dt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그렇지? dx를 1 플러스 t 제곱분의 1t 이렇게 바꾸면 되었으니까 됐어요? 그럼 이거 뭐냐면 통분해주면 돼. 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1에 통분을 해주면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1 플러스 t 제곱분의 2의 1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의 1 마이너스 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분의 1이고요. 곱하기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 dt라 이 1 플러스 t 제곱은 어때요? 약분 되겠지. 그치? 뭐 이거를 분수 형태로 넘겨줘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그냥 분모에다 곱해버리면 서로 약분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쁘게 없어질 거야.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분모 녀석만 좀 잘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인테그랄 0부터 1에 뭐 정리해주면 t 제곱은 싹 없어질 거고요. 그럼 2t 더하기 4분의 1에 dt가 되겠네요. 그치?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좋으니까, 그치?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물론 이제 2를 빼도 좋긴 한데요. 2t 플러스 4분의 dt고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으면 좋으니까 2가 있어야 돼. 없으면 되겠지. 2분의 1. 됐어? 되게 간단하게 심플하게 봅시다. 자, 그럼 2분의 1에 적분해주면 ln 2x 플러스 4 범위는 0부터 1까지. 자, 그럼 2분의 1에 ln 6 마이너스 ln 4 이렇게 되니까 ln 빼기 ln 해주시면 우리가 합칠 수 있었다. 분수꼴로. 그치? 그래서 2분의 1에 ln 4분의 6인데 약분하면 2분의 1에 ln 2분의 3으로 나오겠다. 되니?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1번이 나오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얘도 너 왜 이거 외웠니? 적분해서? 한번 체크해 테스트 해볼까? 이렇게 나온 문제야. 그러니까 외우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틀렸으면 좀 반성하긴 해야 돼. 외우라고 한 걸 못 외웠기 때문에 틀린 거니까. 자, 지울게요. 자, 5번 끝. 6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6번. 자, 6번은 또 어떻게 생긴 거야? 좌표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XY의 시각 T에서 위치가 XT, YT로 주어질 때 T는 0에서 T는 파이까지 그 P까지 움직인 거리입니다. 거리야, 거리. 그쵸? 자, 그리고 이 X와 Y가 매개변수로 나왔어요. 그치? 요것도 이제 요거 X랑 Y 이 녀석도 보시면 공통 미지수인 T, 즉 T로 이루어진 매개변수 함수로 표현된 녀석들이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분의 응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분의 응용이다. 적분의 응용이죠. 적분의 응용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어떻게 한다? 요 L을. 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루트 X 프라임 T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T의 제곱 dt. 요런 식으로 공식을 외우라고 했죠. 그치?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살포시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위에 적혀 있으니까 x 프라임 t. x 프라임 t는 2-2 코사인 2t. 그럼 x 프라임 t의 제곱은 4-8 코사인 2t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2t.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y 프라임 t는
뭐 1은 필요 없고요. 그치?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나오니까 2 사인 2t고 y 프라임 t의 제곱은요 4 사인 제곱 t 아이고 제곱 2t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거 더해주면 되죠.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제곱을 해주시면 자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루트 4 마이너스 8 코사인 2t 더하기 4 코사인 제곱 2t 더하기 4 사인 제곱 2t dt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자, 근데 우리 알고 있죠? 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녀석은 4가 나오겠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4 더하기 4는 8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통인수 8을 빼봐. 자, 그럼 8로 묶여서 1 마이너스 코사인 2t.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할 건데, 이렇게 1 마이너스 또는 1 플러스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 반값공식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반값공식으로 바꿔주면 제곱이 형태가 나오니까 루트랑 상쇄가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랄 0부터 파이의 루트. 자, 8 곱하기. 자, 2 만들어주고. 왜 만들어준 거야? 아이고, 자리가 좀 없네요. 1 마이너스 코사인 2t. 이 녀석을 반값공식 적용해 주려고 분모에다가 2를 넣어준 거잖아. 그치? 자,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는 어떻게 된다? 사인 제곱 t. 그치? 자, 인테그랄 0부터 파이에 루트 16에 사인 제곱 t dt가 되기 때문에 자, 이 녀석 정리하면 어때요? 16은 4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파이에 4 사인 t dt 이렇게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4의 코사인 t 범위는 0부터 파이까지인데 넣어주면 8로 나오겠지. 답은 몇 번이야? 1번이 나오는 문제다. 얘도 그냥 뭐야? 또 미분 잘할 줄 알죠? 그러면 미분 잘 구한 다음에 그냥 저 적분의 응용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풀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냐. 일단 매개변수가 나왔어요. 그치? 그 다음에 t의 범위값 주어졌으면서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니까 적분의 응용밖에 없지. 그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자, 함수 fx가 x는 0에서 연속일 때래요. 연속일 때. 자, 연속일 조건은 뭐야?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fa랑 리미트 x가 a일 때 fx 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입니다죠. 이제 같으려면 값은 존재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겠지. 값을 존재 안 하고 발산이면 같을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값은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극한값도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같다라고 두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러면 x가 이제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눠져 있으니까 당연히 x가 0일 때가 함수값이겠지. 그치?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서 f0은 a래. 그치? 그럼 우리 극한값 찾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요 위에 거죠. 자, 그래서 x분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sin t 더하기 2 코사인 t의 제곱의 dt 이렇게 나와요. 그치? 자, 극한값을 찾아보려고 해. 자, 그런데 여기 x에 대해 0 집어넣으면 어때? 0분의 0부터 0까지 적분이 똑같은 범위에서 똑같은 값부터 똑같은 값까지니까 0이야. 그치? 그쵸?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0분의 0꼴이니까 로피탈을 사용할 수 있어. 그치? 로피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분모 미분하면 1이니까 따로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분자는 이제 적분의 형태를 미분한 정적분의 도함수가 이제 이용되겠죠. t자리 대신에 x 집어넣으면 sin x 더하기 2 코사인 x의 전체 제곱. 뭐 0은 상수인데 상수 미분하면 또 0이니까 필요 없어졌죠. 자, 그래서 0 집어넣으면 어때요?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네. 됐니? 따라서 a는 4이다. 그치?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요 연립방정식이 x는 y는 z는 0 이외의 해를 가질 때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행렬로 나와 있었고요. 사실 이게 보시면 요 형태가 좀 어떤 모양이냐면, 자, k 2 1 2 k 1 1 1 4 이렇게 행렬로 해주시고 x y z 이렇게 해서 0 0 0 이렇게 이제 행렬의 형태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연립방정식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얘를 저희가 A 행렬로 좀 부를게요. 뭐 3바의 3행렬이라고 계속 부를 수 없으니까 이미 A 행렬을 저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서요. 첫 번째, 요 행렬식 A가 0일 때. 근데 조금 더 이제 강조를 하려면 0이 아닐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행렬식 A가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좀 체크할 수 있었어요. 그게 뭐야? 해가 어떻게 되냐. 그치? 자, 그래서 이건 어때요? 행렬식이 0이 아니래. 그러면 유일하네. 됐니? 자, 그런데 행렬식이 0이 다 0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질 거다. 그치? 됐니? 그러니까 x는 y는 z는 0 이 유일한 해였는데 그 유일한 해 이외에 다른 해를 가지려면 무수히 많은 해밖에 경우가 없고요. 우리는 이 행렬식이 0인 걸 찾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0이 되는 k 값을 찾기 위해서 출발을 해봐야지. 자, 행렬식 A는 k2 1 2k 1 1 1 4 고요. 됐어? 아무거나 해볼까? 여기서 빼고 마이너스 1 곱해서 더해주고 마이너스 4 곱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것도 k2 1이고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0 빼주면 0이고 마이너스 8이니까 1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싹 다 없애줄 건데 풀마 풀이죠. 그래서 플러스. 그렇죠? 괜찮아요? 자, 그래서 행렬식만 열심히 찾아주면 돼. 그래서 크로스 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7k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근데 이제 더하기 해서 k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2 곱하기 4k 마이너스 2. 얘가 0을 가지는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특수한 방정식. 물론 그냥 여기 보시면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또는 k 마이너스 1을 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빼서 뭐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통 이렇게 뭐 2차 방정식으로 나오면은 이제 k 값 직접 찾아서 구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k 자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2는 제로 이렇게 방정식 튀어나오죠. 이럴 때 k의 값에 모든 k 값들의 합을 구하래요. 그치? 이럴 때는 k 값을 직접 구할 필요도 없이 특수한 방정식을 딱 찾으면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k가 되는 k1 더하기 k2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플러스 플러스 돼서 그치? 답은 3번이 나오는 문제다. 라고 체크했었지. 됐니? 자, 넘어갈게요. 9번 문제. 자, 9번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배웠는데,
많이는 이제 못 풀어봐서 잘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K는 A의 N부터 Bn까지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뭐 N분의 F, N분의 K의 N분의 1 이렇게 이런 꼴로 되어 있어. 그치?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 극하고 급수가 같이 있으면요. 그죠? 정적분의 무한급수 형태. 그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적분의 형태로 바꿔줄 거거든요. 자, 그때 이때 어떻게 하냐면 인테그랄. 그치? 됐니? 그리고 n 앞의 개수가 뭐야? a서부터 a하고 b 있죠. 그래서 요게 범위에 그대로 들어가. n의 개수. 됐니? 자, 그 다음에 n분의 k를 어떻게 바꿔? n분의 k는 x로, n분의 1은 dx로 바꿔주면 끝이다. 그래서 fx, dx 요걸 이용해서 풀 거다. 그치? 기억 안 나면 요거 외우세요. 그치? 그래서 보통은 여기 밑에 상수가 튀어나와요. k가 상수 얼마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상수만 있다는 얘기는 n 앞에 개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니까 0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n에서부터 3n까지. 자, 그리고 k분의 1의 가우스 함수 n분의 k 이렇게 나오지. 됐니? 자, 그런데 여기 심플하게 우리 n분의 1을 dx로 바꾸기 위해서 n분의 1이 당연히 필요하단 말이야. n분의 1을 만들어주고 없애주면 되겠죠? 그치? n분의 1을 만들어주고 없애줘. 그죠? 그 n을 이렇게 k분의 1과 같이 결합을 해서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n에서부터 3n까지. 자, n분의 k가 좀 더 어울리기 때문에 n분의 k 분의 1의 가우스 함수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자, 바꿀 형태는 내가 다 구한 것 같거든요. 이제 싹 적분의 형태로 바꿔줍시다. 자, 인테그랄 n이 k가 n 1n에서부터 3n까지니까 1부터 3까지. 됐니? n분의 k를 x로 바꿔주니까 x분의 가우스 함수 x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n분의 1 자체는 dx로 바꿔주니까 끝났어. 요것만 잘하면 돼. 자, 근데 우리가 가우스 함수일 때는 x의 범위에 따라서 이 가우스가 가지는 정수값이 달라지겠죠. 그치? 문제에서 주어져 있어요. 가우스 함수는 단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거를 정수 단위로 쪼개볼 거야.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가우스 x다 보니까 인테그랄 1부터 2의 x분의 dx 하나 2부터 3까지일 때 x의 dx 이렇게 쪼개볼 거거든요. 자, 그럼 봐봐. x가 1에서부터 2 사이래. 그쵸? 그러면 1점 얼마 될 거 아니야, 평균적으로. 그치? 그럼 어때요? 가우스 함수니까. 가우스의 1점 얼마면 뭐 나와? 1 나오겠지. 그래서 1이죠. 그치? 2와 3이래. 그쵸? 3에서 이제 제동이 걸리잖아요. 2보다는 큰데, 확실히. 그치? 그러다 보니까 2보다 큰데 3보다 작네. 이것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는 2가 되겠죠. 3을 넘지 못하니까. 괜찮니?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로 분리를 시켜놓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분모를 미분한 게 분자에 있어요. 그럼 lnx 범위는 1부터 2까지 더하기 2니까 2의 lnx 범위는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어봐. ln2 빼기 ln1은 필요 없네요.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뭐 사실 요 2는 좀 계산 좀 걸리적거리죠. 그래서 2는 여기서 요 제곱쪽으로 뺄게. x제곱이죠. 자, 그러면 3 집어넣으면 ln9 마이너스 ln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니? 자, 그래서 합차는 전부 다 합칠 수 있어요. ln은. 그래서 ln 싹 계산해 주니까 ln 2분의 9가 나오더라. 답은 4번이 나오는 문제라고 찾을 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요.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역삼각함수를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약간 이런 것도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아크 코사인 x가 있었으면, 그치? 아크 시컨트는 x분의 1로 이제 표현을 했었다. 괜찮니?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똑같아. 아크 하이퍼블릭 시컨트 17분의 8도 하이퍼블릭도 똑같거든요. 역수잖아요. 그치? 역수 관계니까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8분의 17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랑 똑같아.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괜찮니? 그러니까 외우라고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이제 틀릴 수도 있는데 까먹지 마. 이거 굉장히 심플하면서 좋은 문제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요거 미지수 A로 둘게요. 우리가 항상 역삼각 함수, 역삼각선 함수 체크할 거면 무조건적으로 좀 미지수로 좀 치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A가 8분의 17을 가진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를 보시면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지. 왜? 나는 이 값 자체, 즉 A 값이 궁금한 거거든. 그치?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이제 어떤 걸 이용해서 풀 거냐면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ln x 더하기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요걸로 이용해서 풀 거예요. 됐니? 그래서 x자리 대신에 8분의 17만 넣으면 끝나는 문제야. 자, 그래서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의 8분의 17은 ln의 8분의 17 더하기 루트 제곱해서 64분의 289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통분해서 보면 289 빼기 64는 225이기 때문에 15의 제곱이잖니? 그래서 ln 8분의 17 더하기 8분의 15 이렇게 돼요. 근데 17 더하기 15는 32이기 때문에 ln 4가 되겠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쵸? 별로 어렵진 않을 거야. 넘어갈게요. 11번 문제. 11번 문제. 자, 몇 급수, 거듭 제곱습수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2n승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의 x-3n승의 수렴 구간을 찾아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요것도 좀 외우면 금방금방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어때요? 요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그치?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단순하게 요걸로 할까요? a의 n승에 n의 p승 분의 x의 n승 이렇게 꼴이 이렇게 나와 있어. 요것도 이제 요거의 연장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1번 n의 p승이 분자에 있거나 없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수렴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등호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괜찮니? 물론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없을 때 그러니까 경우를 따지는 거야. 두 번째 n의 p승이 분모에 있을 때 이것도 사실 다 외우라고 선생님이 알려주셨을 텐데 첫 번째 이 p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됐니? 자, 그러면 1보다 크거나 아이고 1보다 클 때 같은 거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는 똑같은데 등호가 들어가요. 등호가.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 두 개 다. 자, 그런데 p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얘는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고요. 얘는 이제 앞에 것만 좀 등호가 들어가요. 뒤에 건 등호가 안 들어가. 이거 외우라고 했어요. 됐니?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P가 1보다 작고요.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을 때 괜찮니? 이때는 이제 등호의 방향이 뒤쪽에 붙어요. 그치? 그래서 요것만 잘 외워두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웠으면 되게 쉬워. 자, 봐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고요. 우리가 구할 거 n의 1승이죠. 곱하기 2의 n승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고요. 됐니? 그리고 x-3의 n승이거든요. 그래서 x의 n승꼴은 x-3의 n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의 수렴 구간 같은 경우에는 x-3이 그쵸? 2n승이 지금 밑에 있잖아. 그래서 저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됐니? 자, 그리고 n의 1승 있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승 있죠. 그럼 여기 2번 경우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야? 세 번째야. 그래서 뒤에 등호가 붙을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3을 싹 해주시면 1부터 x의 범위는 5까지일 거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괜찮니?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 4번이 문제가 될 거야. 요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안 외우면 못 풀어. 물론 이제 정석적인 풀이로 풀 수는 있을 건데 글쎄요. 정석적인 풀이가 필요 없는 거는 이런 식으로 외워서 좀 우리가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풀이가 대학교 들어가면 당연히 필요하겠지.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학원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석적인 풀이라든지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증명 같은 거는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지? 그게 더 좋지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12번 문제. 행렬 A의 역행렬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의 값을 찾아라.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하도 많이 풀다 보니까 요것도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게 뭐냐? 시그마 i가 1부터 4까지 시그마 j가 1부터 4까지 해서 aij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딱 이제 수열을 펼쳐보면 A11부터 A12 해서 더하기 막 해서 어디까지? A44까지니까 사실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치? 그치? 그래서 얘가 뜻하는 게 A 역행렬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역행렬 구하는 거는 우리가 뭐 솔루션 1 이렇게 딱 보시면 가우스 이게 그걸로 해가지고 자 8700 1100 0031 0052 요렇게 해서 사실 단위 행렬 0100 0010 0001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앞에 있는 거를 단위 행렬로 바꿔주면 자연스럽게 옆에 단위 행렬 있던 쪽에서 역행렬의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치? 근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거 솔루션 1보다는 솔루션 2로 걸쳐갈게요. 이건 지울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약간 이제 영들이 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 블록 행렬이라고 이제 저희가 좀 말을 하는데 자, A를 보시면 여기서 8711 0000 0000 315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좀 보자면 다 정방행렬 꼴이면서 그치? 그죠? 여기는 0행이죠. 0행렬 그치?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B 행렬, 0행렬, 0행렬, C 행렬 이렇게 볼 거예요. 됐어? 됐니? 그래서 뭐 사실 행렬식 구할 때도 이제 그냥 BC 곱하고 0행렬이니까 그냥 B 행렬 행렬식, B의 행렬의 행렬식과 C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서 값을 바로 찾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아셔야 되는, 알면 좋은 거. 이 역행렬의 온전한 형태를 찾고 싶을 때 이렇게 블록 행렬이 좀 나와준다면 우리가 그냥 역행렬을 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이것도 좀 제한적이긴 해요. 왜냐면 여기 전부 다 두 개 다 0행렬이니까 이렇게 그냥 안심하고 막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0이 아니라 다른 게 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 되는 형태이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블록 행렬에 좀 어떻게 보면 성질이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가장 좋아요. 자, 그래서 외운 걸로 우리가 열심히 풀어보면 결국에 B의 역행렬과 C의 역행렬의 형태만 잘 찾으면 되잖아. 됐니? 자, 그래서 B는 8, 7, 1, 1이니까 자, 8 빼기 7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데 아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군요.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잘못 쓸 뻔했네. 마이너스. 그치? 그 다음에 행렬식 구하려면 마이너스 8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8 바꿔주고 넣어주고. 그치? 자, 그래서 1,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해서 일단 B의 역행렬의 형태는 찾았고요. 자, C는 3, 1, 5, 2인데 행렬식 하면 6 빼기 5니까 1이죠. 그래서 C의 역행렬은 자, 대각원수 바꿔주고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저 어차피 0행렬이니까 A의 역행렬의 모든 원소의 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라서 답은 B의 역행렬의 원소 더하기 C 역행렬의 모든 원소의 합을 찾아주면 된다. 자, 그래서 싹 다 계산을 해 주시면 마이너스 14가 된다. 다음 그래서 3번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됐니? 자, 13번 문제. 곡선 fx가 x의 아크탄젠트 x승에 대하여 x등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y는 ax 더하기 b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볼 거야. 근데 우리가 또 이것도 외우는 게 있었지. 이제 함수의 함수성이죠. 그치? 그래서 이 함수의 함수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x는 gx의 hx승 이렇게 되어 있을 때 ln을 취한다 그랬지. 그래서 양쪽에 ln을 취해서 ln fx는 ln gx의 hx승 이렇게 되면서 lnx의 성질상 이 ln의 앞에다가 hx를 뺄 수 있었어. 그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를 그냥 냅다 이제 미분해버리면 그치? ln 미분하면 이제 fx 분의 f'x 이렇게 되면서 뭐 미분한 게 나오겠죠. 그치? 요거는 이제 고배 미분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단순하게 f'x의 형태만 찾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이 분모에 있던 fx를 곱한 fx 곱하기 요 미분한 거. 그치? 됐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좀 외워달라고 그랬지. 그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진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건 지울게요. 요거는 이제 한번 설명드린 거고 옆에다가 좀 쓰고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설명한 대로 fx 곱하기 그치? 미분한 거. 그쵸? 그래서 요거 그대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미분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 일단 기울기가 필요하고 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자, 일단 기울기. 첫 번째, 이제 기울기 찾아봅시다. 기울기. 자, ln 취하면
자, ln fx는 일단 아크탄젠트 x에 ln x 이렇게 나올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거 그대로 기억하시고요. 그렇지? 자, 그래서 미분한 f'x가 찾기 위해서 일단 fx 곱해주시고, 자, 아크탄젠트 x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ln x 더하기 ln x 미분하면 x분의 1, 그래서 x분의 아크탄젠트 x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의 값을 찾고 있어요. x가 1 집어넣으면 ln은 또 0이잖아. 그치? 그래서 f1에 f'1은 f1에 집어넣어 주시면 아크탄젠트 1은 4분의 파입니다. 곱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죠? 왜? ln1은 0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x가 1일 때 f1의 값을 좀 필요하니까 f1은 1의 4분의 파이 승이니까 1이죠. 자, 따라서 f'1의 값은 4분의 파이다. 됐니? 그러면 우연치 않게도 점도 찾았어. x가 1일 때 y도 1이다. 그쵸? 그래서 요걸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접선의 방정식. 접선. 그쵸? 그래서 y는 해서 원래 기울기 4분의 파이 적어주시고 x도 1, y도 1 해서 요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해가지고 막 찾았을 수도 있거든요. 있는데 어차피 이거 전개하시면 어때요? x 앞의 개수는 무조건 기울기야. 그치? 그리고 1 넣어서 1이 나와야 된다며. 그치? 얘 1 나오려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없어지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전개하면 똑같이 나와. 그치? 자, 그래서 a는 4분의 파이, b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더하기 b의 값은 1이 나온다. 답은 3번이 나온다. 이런 문제야. 그쵸?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 이거 잘 외워놨니? 미분하는 거 알 줄 알아?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넘어갈게요. 14번 문제. 자, 다음 무한급수들 중 수렴하는 것의 개수를 찾아라 라는 건데, 사실 이게 수렴 발산 찾는 게 은근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져갈 건 좀 가져가 줘야지. 자, 보시면 여기 2의 n승 마이너스 n승이긴 한데 그냥 n승 꼴이 다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n승근 판정법이지 않을까로 들어가셔야 돼. 그치?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승 해버리면 1 플러스 n분의 1에 n분의 2승 되면서 곱하기 2n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n승근 해버리면. 그쵸? 됐어?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2n 마이너스 1승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고 1 플러스 n분의 2에 n분의 2잖아. n분의 1에 n분의 2승. 됐어요? 근데 n에다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1은 0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잖아. 그쵸? 그러면 극한값 1 나와. 그럼 봐봐. 2n 마이너스 1승이고요. 2분의 1이지. 얘는 1보다 커? 작아? 1이야? 작잖아. 그럼 수렴이지. 판단이 됐잖아. 1이 나오면 우리가 n승근을 판단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1보다 작다라고 판단이 됐죠. 그러면 수렴이지. 1보다 크다고 나왔으면 발산이었겠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나도 어때요? 여기는 n승이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어. 그렇지? 그래서 n승근 판정법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승 해주는 거죠? n승근 이렇게 되잖아. 요거의 n승, 요거니까. 사실 이게 없어지는 거지. 가에서는 좀 생략을 하긴 했지만, 요거는 좀 이쁘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최고차항 봐, 최저차항 봐. 최고차항이야. n이 무한대니까 최고차항. 그치? 그리고 뭘로 비교할 수 있어? 함수의 크기 비교. 그쵸?
자, 그러니까 결국엔 저 녀석의 값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 필요 없어. 제일 큰 거 볼 거야. 3n분의 2n이다. 3분의 2네.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수렴이지. 그치? 수렴형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괜찮니? 좀 지울게요. 자리가 좀 문제를 너무 크게 가져왔나 보다. 그때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문제를 좀 많이 키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적을 공간이 좀 많이 부족하네.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3승분의 2의 n분의 1승이거든요. 요것도 체크를 해봐. 자, n이 1일 때 n이 무한대까지 라고 하죠. 그럼 봐봐요.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2의 n분의 1승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 자, 그럼 봐봐. n이 무한대일 때의 값은 자, n3승분의 똑같이 한번 가져가 보자. 그렇죠? 이게 왜 지금 제가 이거를 다 가져가려고 하냐면 어떤 걸 비교할지 사실 여러분들이 되게 헷갈려하는 파트거든요. n분의 1승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비교 판정을 해야 돼.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n이 1일 때 가장 작잖아. 1 집어넣으면 사실 2의 1승이죠. 근데 분모가 가장 작은 거니까 2의 1승이 크겠지. 2의 n분의 1승이고. 됐니? 무한대 집어넣으면 2의 0승이죠. 그러면 1이잖아. 됐어? 자, 여기다 각각 시그마 취해봅시다. 자, 뭐 시그마를 취한다고 해서 이 녀석의 크기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치? 그쵸? 그런 다음에 봐봐. n의 3승분의 1이죠. 피승급 한적번 하면 n의 승수가 1보다 크면 수렴 발산, 수렴이라고 했어요. 수렴이죠? 그치? 그럼 얘도 수렴이거든? 그럼 얘 입장에서 수렴보다 크다고 해서 수렴이야? 좀 애매하잖아. 그 다음에 애매하면 탈락이야? 얘로 비교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럼 얘로 비교해봐. 자, 2의 1승은 상수입니다. 미지수가 아니야. n의 3승분의 1 똑같죠? 그럼 얘도 수렴이잖아. 그치? 우리는 수렴보다 작은 녀석을 확실하게 100% 뭐라 그래? 수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괜찮니? 그래서 시그마를 떼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고 n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은 다음에 뭐 어떤 게 크고 작은지를 좀 이렇게 정렬해 놓고, 그치? 수렴보다 작으면 100% 뭐야? 수렴. 발산보다 크면 100% 뭐야? 발산이다. 이렇게 억가를 할 수 없는 것만 골라서 비교를 잘 해주시면 된다.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다 써, 그냥. 한 개 추가하는 거 뭐 어렵진 않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너무 익숙해졌어. 이제 안 틀려. 그럴 때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기준을 잡을 감이 생겼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자, 나와볼까?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탄젠트 제곱의 루트 n분의 1 이렇게 삼각함수라든지 아니면 ln 1 플러스 n분의 1 이렇게 좀 나와 있을 때 이 기준이라고 하죠. 이것도 뭐 물론 정석으로 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기준을 판단하시면 참 좋다라는 문제로 알려드렸었는데 그 기준이 이 녀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탄젠트 루트 n분의 1에서는 그냥 루트 n분의 1을 비교해서 수렴인지 발산인지 체크하시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제처럼. 그러면 얘도 그냥 제곱해주면 돼. 어렵진 않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죠. 루트 n분의 1의 제곱이니까. 됐어. 그럼 얘는 n의 1승이잖아. 수렴 발산이야. 계속 수렴 나오다가 발산 하나 튀어나온 거야. 됐어요? 이렇게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마 어때? 마도 보시면 마는 굉장히 쉬워요. 왜? 뭐가 지금 기준이 되어 있어? 갑자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급수 안에 이 마이너스 1의 n승, 즉 양쪽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 1의 n승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교대급수야. 교대는 뭐야? 단순하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대급수 판정법 바로 들어가시면 되지.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마이너스 1의 n승 제외한 ln 1 플러스 n분의 1 넣어주면 ln 무한대는 그냥 무한대입니다 라고 해서 0 나오지. 그러니까 수렴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 마지막 뭐야? 바. 그치? 바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제곱승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루트 1 n 플러스 1입니다. 2네. n 플러스 2. 그치? 자, 그런 다음에 전부 다 n의 몇 승, n의 몇 승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함수의 크기 비율로 들어갈 거야. 자, 작은 거 다 무시하자. 됐니?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 제곱승 분의 n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의 2분의 3승 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 2분의 3, 1보다 커, 작아? 크잖아. 그러니까 수렴이지. 됐어? 자,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렴이었고, 그러면 발산인 거 라 하나밖에 없었어. 나머지 다 수렴이니까 답은 5번이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15번 문제. 이거 지울게요. 자, 15번 문제도 이건 책에 있었던 문제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되게 좋은 문제이기도 한데,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함수 fx가 3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정수 k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데, 자, 가를 볼게요. 가는 x1과 x2 중에 당연히 x2가 큰데, 요거를 이제 f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fx1의 값이 훨씬 더 크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가는 fx가 감소함수입니다 라고 준 거야. 그치? 한순하잖아. 그치? 왜? x1이고 x2야. 그치? 자, 그런데 요 x1 fx1보다 fx2가 작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어보면 감소함수 녀석이겠지. 그치? 자, 감소함수는 이제 기울기가 항상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치? 음수 아니면 0보다 같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자, f'x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 이렇게 나오고요. 이 녀석의 값이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치? 0까지 들어갔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2차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판단하는 판별식으로 우리가 좀 봤었다. 그치?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들어갔지. 자, 간단하게 볼게요. 여기 최고차항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그래서 거꾸로 뒤집어서, 자, 얘는 요렇게, 그치? 그리고 뒤집어서 하면 이렇게 중근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서. 그죠? 그럼 요 떨어진 게, 요 곡선이 다 뭘 뜻하는 거예요? 다 f'x를 뜻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이 f'x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d가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를 우리가 체크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 판별식을 바로 해보시면, 판별식 d는 4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니까 더하기 12k.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인수분해 해주면 4k, k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k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입니다. 요거 하나 체크할 수 있어요. 근데 가에서는, 근데 나를 또 찾아야 돼. 나. 자, 그래서 가에서는 요것만 좀 적어놓자. 구한 거. 요걸 찾았네. 나에서는, 나는 또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fx가 0이 실근, 그러니까 해를 가는 x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대. 근데 감소함수라고 그러잖아.
그치? 그러면, 자, 얘가 X축이야. 단순하게. 자,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괜히 감소함수라 그랬죠? 자, 여기가 F의 마이너스 3일 거고, 여기가 F의 마이너스 1이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이 이었을 때 X축을 지나야지만 실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치? 됐어?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3은 0보다 커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집어넣어봐. 그러면 27 마이너스 9, 이거 더하기 9 K 마이너스 3K 더하기 K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싹 다 좀 계산해 주시면 27 더하기 7K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고. 그치? 아니면, 자, 어쨌든 0보다 크죠? 일단 이거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에 F-1도 넣어서 계산해 보면요. 1 더하기 K 마이너스 K 더하기 K. 얘가 이제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굳이 구한다면. 그치? 맞죠? 그래서 이것도 1 플러스 K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게 좀 귀찮으면 이렇게도 해도 돼. 그래서 F-3 곱하기 F-1. 양수와 음수 곱하면 음수 나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요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27 플러스 7K 곱하기 1 플러스 K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그치? 따라서 요 K는 마이너스 7분의 27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37이 2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개를 종합하다 보니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즉 답은 2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됐니? 자, 넘어갈게요. 16번 문제입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16번 문제. 평면 위의 세 점에 대한 최소 제곱 직선이라고 하는데, 뭐, y는 ax, b라고 해도 되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원래 이렇게도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 y는 저 x가 뒤쪽으로 갔을 때, 그치? 그러면서 이제 a, b 찾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a 더하기 bx 이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여기 앞에 x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최소 제곱 직선. 그리고 ab.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었어. 그게 뭐냐면 x 좌표가 0, 1, 2죠. 그치? 근데 지금 x가 앞에 있으니까 0, 1, 2 바로 여기다 써줘. 그 다음에 y 좌표 6, 9, 10 있죠. 6, 9, 10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빈자리 하나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1로 채워주는 거야. 언제 할 때? 최소 제곱 직선일 때.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저는요 a랑 b 값 찾고 싶거든요. 그러면 얘를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넘길 수 있었어요? 정방향일 때만 넘길 수 있었어. 그렇지? 그래서 얘를 a고 얘를 b라고 할 때, 그치? 얘를 이제 어떻게 해줘? a 트랜스포즈 a, 얘 a, b는 a 트랜스포즈의 b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정방행렬을 만들어준 다음에 역행렬로 넘겨줄 거예요. 됐니? 자, 그래서 1, 0, 1, 2, 1, 1, 2 0, 1, 2, 1, 1, 2 A, B는 0, 1, 2, 1, 1, 2 곱하기 6, 9, 10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을 싹 해보면 5, 3, 3 3에 그쵸? 자, 그 다음에 A, B는 행렬 해주시면 29
행열 해주면 25. 아이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요거 역행열로 뺄 거야. 자, 이제 행열식 해보면 5, 3, 15 빼기 9니까. 자, 얘를 제가 C라고 하면, 그치? C의 역행열은 구해보면. 자, 15니까 6분의 1에 3,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러면 요거, 그래서 고스란히 해주시면 어차피 넘긴다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A, B. 아니면 곱한다 생각하셔도 되고. C의 역행열을 곱해줄 거니까 이 녀석은 6분의 1에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5에 29, 25.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쵸? 원래 얘가 이제 C의 역행열이잖아. 그치? 앞에서는 C의 역행열 앞에다 곱해준 거야, C랑. 근데 곱하면 단위 행렬 되겠지. 필요 없어졌으니까. 자, 그래서 요걸 냅다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 B는 행열 해주시면 6분의 1에 12 그리고 125 빼기 87이니까 30 얼마냐? 잠시만. 125 마이너스 8, 39, 27이니까 87 하면 38 나오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 녀석이 A랑 B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약분할 거 좀 약분해 주시면 A는 2가 나올 거고요. B는 3분의 19가 나올 거야. 됐니? 자, 그래서 10A 마이너스 3B는 계산해 주시면 20 마이너스 19가 돼서 1이 나오니까 답은 1번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됐어. 넘어갑시다. 17번 문제.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개념적으로 어려웠거나 꼬운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계산 잘하면 되는 문제들이 하도 많아서. 근데 요즘 트렌드가 좀 이렇게 계산력으로 몰아치는 문제들이 많아요. 자, 17번. fx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의 nx승 더하기 코사인 nx승 d의 n분의 1승에 대하여 정적분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 fx dx의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거. 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a의 n승 더하기 b의 n승에 n분의 1승 이렇게 있으면, 그죠? 두 가지 갈리잖아. a가 b보다 클 때, 아니면 b가 a보다 클 때, 이 녀석은 a가 나오고 이 녀석은 b가 나온다 그랬죠. 큰 값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이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사인의 n승이 더 크냐, 사인이 더 크냐, 코사인이 크냐, 이 차이를 좀 찾아야 되는데, 자, 봐봐. 일단은 정적분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x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의 n승 x 더하기 코사인 n승 x n분의 1승 dx.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넣어봤어요. 그치? fx가 이걸로 주어졌으니까, 그치?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니까 그걸로 좀 비교를 할 건데, 일단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값은 4분의 파이야, 각도가. 그치? 그래서 0부터 4분의 파이일 때 누가 더 크냐? 4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일 때는 누가 더 크냐? 이걸로 갈 거거든요. 괜찮니? 자, 일단 0부터 4분의 파이에서는 코사인이 사인보다 커요. 그죠? 근데 4분의 파이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가면 사인이 이겨요. 그치? 더 크지? 그치? 그러니까 요걸로 따졌을 때 이제 극한값이 정해졌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란다.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자, 요걸로 하시면 코사인 x dx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4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서는 사인 x dx 이렇게 나오겠지. 됐니? 자,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 x고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입니다. 그렇지? 범위는 각각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4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다. 사인 0은 0이니까 필요 없고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도 0이고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와서 단순하게 루트 2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다. 답은 4번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말 이것도 많이 안 쓰는 어떻게 보면 값이에요. 너무 쉽잖아. 그치? 근데 뭐가 큰지 작은지만 좀 따져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위를 쪼개서 찾아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많이 보지 못한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상 굉장히 쉬웠던 문제예요. 자, 넘어갈게요. 18번 문제. 행렬 C, 4x4 행렬을 대칭행렬 A와 반대칭행렬 B의 합으로 나타낼 때 A12, A23, B33, B42 요거의 합을 구하여라. 자, 우리가 C로 있을 때, 그치? 대칭행렬은 어떻게 만든다? 2분의 1의 C 더하기 C의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 그치? 교대 행렬은 어떻게 만든다? 2분의 1의 C 마이너스 C 트랜스포즈. 그쵸? 자, 그래서 요 녀석이 A고요. 요 녀석이 B래요. 요걸 찾아라. 지금 우리가 C밖에 모르니까 저걸로 구하려고 하면 요거밖에 없지 뭐. 그치? 자, 그래서 우리 A에서는 1행 2열, A의 2행 3열의 원소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쵸? A는 2분의 1에, 자, 1행 2열, 3-1, 4-2, 2, 2, 1, 0, 0, 1, 2, 1, 0, 3, 1,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치? 더하기 전체 하면요. 이걸 굳이 무식하게 좀 쓰는 이유는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풀려고 빌드업 하고 있는 거야. 1, 마이너스 2, 0, 1, 1 이렇게 되죠. 그치? 전치니까요. 대각원소 기준으로 바꿔줄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봐봐. 제가 필요한 게 1행 2열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 뭐 필요해? 2행 3열. 괜찮니? 그치? 자, 그럼 봐봐. 제가 이제 요거는, 사각형으로 좀 표현할까? 다르게. 됐니? 자, 그러면, 사각형, 대칭적으로 따지면 이제 전치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되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A 2행, A의 1행 2열의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했을 때 2분의 1이고요. 그치?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죠? 2죠? 그러면 2분의 1이잖아. 그쵸? 그래서 굳이 요거 마이너스 1 표현하자면 A의 1행 2열. 그치? A는 C의 1행 2열. 2는 C의 2행 1열이죠. 바꾸기 전에.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대칭적으로 해서. 괜찮니? 전치시켰다 생각하면 요거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됐어? 그러면 이거 굳이 이렇게 막 안 쓰고 열심히 구할 수 있어. 그치? 바로바로 찾을 수 있단 말이야. A의 2행 3열이죠? 요것도 어때? 2분의 1 한 다음에 C의 2행 3열 더하기 C의 3행 2열 이렇게 해주면 되지. 맞죠? 3행 2열, 2행 3열. 그치? 자, 그럼 얘네 1이네. 됐어. 자, 그 다음에 B의 얼마야? 3행 3열. 2분의 1에 C의 3행 3열 마이너스 C의 3행 3열이니까 0이네 얘는. 그치? 빼기죠? 교대. 됐어. 자, 그 다음 B의
4행 2열은 2분의 1 C의 4행 2열 마이너스 C의 2행 4열 이렇게 되니까 C의 4행 2열은 얼마니? 3이죠. 3 빼기 2행 4열은 얼마니? 0이네. 그럼 2분의 3이다. 따라서 A12 더하기 A23 더하기 B33 더하기 B42 이 녀석의 값을 다 더한 값은 얼마냐? 3이네. 그치? 답은 몇 번이야? 2번이 나오는 문제다. 됐니? 넘어갈게요. 19번 문제. 이거 지울게요. 자, 19번 한번 봅시다. 자, 19번. 극곡선 R이 4 코사인 2세타 위의 점 2,6분의 파이에서 접선과 동경 사이의 각을 파이라 할 때 코사인 파이는 얼마인가요? 라고 하는데 이제 동경과 접선 사이의 각을 파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공식 하나 배웠어. 이 탄젠트 파이는 R'분의 R 그리고 세타가 얼마일 때 배웠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2,6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세타가 6분의 파이일 때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그쵸? 자, R은 4 코사인 2세타니까 R' 해주시면 마이너스 8 사인 2세타 분의 R은 그대로 4 코사인 2세타 세타는 6분의 파이 싹 다 집어넣어 주시면 4는 뭐 바로 약분해도 되잖아. 그치? 상수니까. 됐니? 자,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 해서 해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괜찮아요? 그리고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1 나와서 마이너스 2루트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안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 괜찮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디가 기준인지에 따라서 뭐 여기가 기준이다라고 하면 요각은 어때요? 마이너스 값 나오지. 그치? 근데 흰색 쪽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플러스 각도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기준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을 씌워서 각도의 크기만 좀 찾아보자.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대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이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면 2루트 3분의 1로 바뀌겠네. 그치? 자, 파이고요. 2루트 3이고 1이야. 자, 빗변은 얼마니?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루트 13 나오겠네. 됐어? 따라서 코사인 파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 13분의 2루트 3으로 나올 거예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야? 2번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와도 쫄지 마시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사이의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사이의 각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준다. 요것만 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원점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세타만큼 회전하는 회전 변환에 의해 자, 저렇게 중심이 1,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이 2인 원이 회전을 해서 그치? 이렇게 나왔대. 그쵸? 자, 그러면 x-1의 제곱이고 y 플러스 1의 제곱이 4였는데 회전을 시킨 거죠. 회전. 그래서 x-0의 제곱이고 y-루트 2의 제곱은 4. 그러니까 이쪽으로 회전을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 당연히 회전을 시켰으니까 이 원의 기본적인 반지름은 안 달라져요. 그치? 그냥 원을 그냥 회전시킨 거기 때문에 원의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다만 위치만 바뀌었는데 원의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건 중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중점이 1, 마이너스 1이었고 회전을 시켰더니 중점이 0, 루트 2로 된 거잖아. 됐니? 됐어요. 그래서 회전을 나타내는 변화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가 회전 변환이죠? 그치? 뭘 회전시킨 거야? 원래 있던 중점이 1, 마이너스 1이었던 녀석을 회전시켰더니 중점이 0, 루트 2 이게 나왔다 라는 거니까 요거 연립해서 이제 정리해서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행렬 계산해주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는 0 하나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고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값도를 찾을 거거든요. 됐니? 자, 이걸 만족하는 거는 세타가 뭐가 있을까? 4분의 파이는 만족 안 하지. 근데 4분의 3 파이는 만족해요. 그치? 뭐 더 나가서 뜯어도 있겠지. 2파이씩.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보기에 4분의 3 파이 있네. 답은 몇 번이야? 5번 나오는 문제야. 자, 넘어갈게요. 21번 문제. 그래서 회전 변환이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회전시켰다 이렇게 나오면 회전 변환 행렬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20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점으로 하는 거는 처음 해봤을 거예요. 근데 원에서는 사실 중점이 가장 기준이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중점 가지고 좀 풀 수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1번. 삼각형의 높이는 1cm 민으로 증가하는 반면 넓이는 2cm 제곱의 민으로 증가한다. 높이가 10cm일 때 넓이가 100cm 제곱일 때 삼각형의 밑변의 변화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삼각형을 임의로 좀 그어놓고 밑변을 x, 높이를 y라고 할게요. 괜찮니? 그치? 자, 그러면 넓이가 xy잖아요. s는 2분의 1의 xy 이렇게 되겠죠. 자, 높이가 10cm일 때 넓이가 100이 된대요. 그러면 높이가 10cm일 때 밑변도 일단 체크할 수 있겠지. 그치? 첫 번째, y는 10, s는 100을 대입을 할 거야. 대입을 하면 x값 찾을 수 있겠지. 자, 그래서 100은 5x이기 때문에 x는 20 하나 체크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밑변의 변화를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미분의 응용에서 변화율, 그죠? 변화율인데 이 변화율은 어떤 거랑 관련 있는 거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변화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t로 미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 요 s는 2분의 1 xy를 전부 다 시간 t로 미분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ds dt는 2분의 1에 x도 이제 미분하면 y의 dx dt 더하기 x dy dt 이렇게 다 미분해줘야 돼요. 시간 t 요걸로 대해서는. 됐니?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 녀석은 얼마였어? ds dt는 넓이의 변화율 2였죠. 증가지. 그러니까 플러스 2죠. 높이의 변화율은 얼마야? y죠. dy dt 요 녀석의 변화율은 1이었어요.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x 값, y 값 다 구해놨잖아. 그럼 다 집어넣어서 자, 이는 2분의 1에 y는 10이니까 10 dx dt 더하기 20이네. 됐니? 얘가 2가 나오려면 따라서 dx dt 이 밑변의 변화율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마이너스 16, 즉 마이너스 5분의 8이 나와야지만 2가 나오겠지. 됐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답은 저기 나와 있는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됐니? 넘어가시고요. 22번. 자, 곡선 y는 ln 1 플러스 x제곱과 직선 x는 1,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 둘러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정적분의 응용이죠. 그치?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찾아봅시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자, x축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y가 0이죠. 그래서 y가 0이 나오려면 x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0부터 그럼 뭐 1까지 되겠지 뭐. 그렇죠? 그래서 요 넓이 요 녀석인데 요거를 이제 y축으로 회전시켜서 얻어지는 영역의 부피라고 했기 때문에 됐니? 그럼 단순하게 vy죠. 그럼 2파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괜찮니? 0부터 1까지. 자,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임의의 x를 잡으라 그랬죠. 축과 임의의 x까지 거리는 x잖아. 그래서 x 곱하기 y 그대로 써줘. ln 1 플러스 x제곱 dx. 괜찮니? 뭐 이걸 x제곱 미분한 x의 일성 보이면 사실 뭐 바로 하셔도 되는데 애매하다 그러면 치환해. 1 플러스 x제곱은 t로 치환하면 x는 0부터 1까지, 그럼 t의 범위는 1부터 2까지가 될 거고요. 미분하시면 2x dx는 dt인데 사실 여기 상수 2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들어가서 계산을 했다라고 해 주신다면 사실 치환한 새로운 적분 정리하면 파이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ln t 그리고 2x dx 자체를 dt로 바꿔준 이렇게 나올 거야. ln t의 적분은 바로 공식으로 외웠다. 그치? 그래서 파이에 t ln t 마이너스 t 범위는 1부터 2까지가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주시면 파이에 2 ln 2에 마이너스 1이거든요. 정리하시면. 근데 없어. 문제에 없어 보기에. 근데 이게 웃긴 게 어차피 ln 형제산 요거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어디로? 요 2에 2승. 그치? 자, 그럼 봐봐요. 파이에 ln 4거든요. 그리고 빼기. ln 값 중에서 1이 나온다라고 외우라고 했던 값은 ln 2였어. 그치? 이렇게 바꿔서 하면 ln 빼기 ln 형태가 돼서 파이 곱하기 ln 2분의 4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보기에서 한번 꼬은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틀리라고 꼬아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잘 맞췄으면 괜찮다. 그치? 그래도. 근데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틀렸으면 그냥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넘어갑시다. 되게 치사하게 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출제자분들이 어떻게 낼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든 최악을 좀 상정을 해서 우리가 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내신 것 같아. 자, 23번. 실수 AB에 대하여 함수 fx는 ax2의 bx제곱승이 최대값 x, f2는 1을 가질 때 a, b의 값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간은 따로 안 주어졌거든요. 근데 최대값 f2는 1, 요거 달랑 하나 줬잖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 뭐 찾아요? 임계점 찾았죠. 그 다음에 범위를 찾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임계점이 딱 하나가 나와서 임계점에 딱 하나가 나올 때는 그 값이 최대값 또는 최소값 문제에서 원하는 값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치?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임계점 한번 찾아볼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f'x는 자, 미분하시면 a, 2의 bx 제곱승 더하기 2a bx 제곱 2의 bx 제곱승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 요거 하나 나왔잖아요. 근데 범위가 없으니까 사실상 우리가 여기에서는 저 x가 2일 때가 임계점이겠구나. 그래서 f'2는 a, 2의 4b승 더하기 8ab, 2의 4b승 요 녀석이 0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공통적인 거 묶어주면 a, 2의 4b승이고 1 플러스 8b는 0 이렇게 나오겠지. 지수함수는 0이 될 수 없을 거야. 그치? a가 0이 될 수 있나 봤는데 안 돼요. 왜? 보기 보면 0 없잖아. a 곱하기 b가. 그치? 그래서 a가 0이 아니란 거겠지. 그쵸? 얘가 0이란 거야. 됐니? 따라서 일단 b 하나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2값 바로 찾아보면 2a, 2에
4b 승이 1이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집어넣으면 2a, 2에 마이너스 2분의 1 승이 1이 나오려면 a는 2분의 2의 2분의 1승 이렇게 나와야 된다. 괜찮니? 자, 따라서 a, b 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16분의 루트 2가 나와서 보기에서 찾아보면 답이 몇 번이야? 1번이 나오는 문제다. 그치? 얘도 되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자, 24번.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의 개수를 찾아라. 단 0과 i는 각각 영행렬과 단위행렬이다. 이것도 이제 체크해 볼 건데, 이것도 되게 좀 단순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단, a 더하기 b는 0에서, 간단하게 보면 a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조건은. 그래서, 요 a, b에다가 a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b의 제곱 나오지. 됐어? b, a에다가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b 제곱 나오지. 그러면 a, b는 b, a라고 할 수 있니 없니? 있지? 됐어? 가능 맞네? 저 조건이 있어서 가능한 거지. 자, 나와봅시다. a 플러스 i 곱하기 a 마이너스 i가 a제곱 마이너스 i일까요? 이거 전개해봐야 되겠지. 전개해보시면 a제곱이고요. 물론 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곱하는 이제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라고 배웠는데, i는 약간 숫자 1 같은 느낌이다라고 해서 i랑 곱해진 녀석은 어때? a 그냥 나오죠? 이거 마이너스 a고, 마이너스 i 제곱은 그냥 i다. 그치? 그래서 요거 두 개 없어지니까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i 그대로 나온다. 얘도 이제 맞게 되는 거지. 그치? 됐니? 잠시 지워서 요거 다음 보기를 풀어봅시다. 자, 다를 보시면 자, a-i의 제곱이 0이래. 그쵸? 그러면 a는 i니?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요게 좀 어떻게 보면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하게 약간 심플하게 볼게. 이거지. 그쵸? 자, 근데 봐봐. 뭐 같다고도 안 하고 그냥 진짜 심플하게 보면 요거를 a 곱하기 b는 0으로 한번 봐봐. 그쵸? 이때 이때 a는 0 또는 b가 0이다. 맞아, 틀려? 이거 틀리다 그랬죠. 요거 연장선 느낌이거든요. 괜찮니? 그치? 그쵸? 왜? a 제곱도 마찬가지죠. a 제곱이 0이라고 해서 됐어? a가 0이다. 맞아, 틀려? 안 됐잖아. 이게 왜 돼? 그래서 틀렸죠? 이거 다는 그래서 틀렸어요. 얘는 틀려먹었고. 자, 그 다음에 지울게요, 이거. 라가 좀 많이 잡아먹을 것 같아서 라 한번 보시면 a의 5승은 a의 3승은 단위 행렬이다. 그때 a는 단위 행렬인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겠지. 자, 그럼 봐봐요. a의 5승은 a의 3승 곱하기 a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a 3승도 단위 행렬이라고 했으니까 a 제곱은 단위 행렬이네, 이렇게까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그 다음에 a 3승도 단위 행렬이라며. 근데 a 3승은 a 제곱 곱하기 a로 바꿀 수 있어요. 그치? 근데 a 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a죠. 됐어? 근데 a 3승이 뭐라고? 단위 행렬이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네? 마는 맞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마는 가역행렬이다. a 3승이 0이면 i 플러스 a는 가역행렬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맞는지 보자고. 자, 그럼 보시면, 자, 가역행렬은 어때? 어떤 거를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이 나오면, 그치? 그러니까 0보다 단위 행렬이 좋잖아. 그래서 양쪽에다가 플러스 단위 행렬을 해줄게요. 그러면 a 3승 더하기 i는 단위 행렬 나와.
자, 근데 단위 행렬의 3승도 단위 행렬이죠. 그러니까 3승 더하기 3승꼴로 생각을 해보면 a 더하기 i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단위 행렬은 단위 행렬 이렇게 전개할 수 있었어. 자, a 플러스 i 곱하기 얘가 단위 행렬 나오기 때문에 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i가 a 플러스 i의 역행렬이 되는 거예요. 됐어? 역행렬이 존재하지? 그럼 가역행렬이네. 그치? 그럼 맞지? 됐니? 그래서 확실하게 다 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4번이 답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요.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자, 25번 보시면 극좌표로 정의된 두 곡선 R은 1 코사인 세타와 R은 코사인 세타의 공통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극좌표를 잘 그릴 줄 알아야 돼. 이것도 좀 크게 좀 참고하시라고 그려보면 1 코사인 세타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아이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요 x축과 대칭인 녀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이고. 자, 그러면 결국엔 요 녀석과 요 녀석 공통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여라. 그치? 자, 근데 x축 기준으로 어때? 서로 대칭이 모양이다 보니까 요 1번과 요 2번은 똑같을 거야. 그렇죠? 그러면 똑같으니까 1번 더하기 2번 값은 그냥 1번의 2배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앞에다가 그려놓고 좀 이걸 자, 그러면 자, 요렇게 하나 그려놓고 요렇게 하나 그려놓을게요. 괜찮니? 여기 이게 1번이죠. 근데 여기 아이고 조금 더 과장해서 그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놓고 좀 더 과장해서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교점, 세타, 교각을 찾아보고. 그렇지? 됐니? 자, 그래서 교각을 찾아봤을 때 요 녀석과 요 넓이는 각각 서로 다른 R에 대한 R에 대한 넓이죠. 서로 다른. 그래서 요 심장형은 R은 1 코사인 세타 요 녀석이었고 요 R은 코사인 세타 요 녀석이 영역이니까. 그치? 다 구해서 2배 해주는 거야. 그치? 요거 지울게. 자, 그래서 요거를 찾을 거거든요. 그치? 자, 일단 교각. 첫 번째 교각 찾아보자. 교각. 자, 1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세타는 3분의 파이예요. 그치? 그쵸? 이 세타가 3분의 파이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흰색 부분 A 면적과 빨간색 부분 B 면적이 있어. 서로 다른 R에 대한 넓이거든요. 근데 이제 각도를 찾아보면 어때요? A가 0에서부터 3분의 파이고. 그치? 두 번째, A는, 그쵸? 2분의 1에, 됐니?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R 제곱이죠? 1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 이렇게 나올 거고, B는 2분의 1에 인테그랄 3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냥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는 게 우리의 답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내부 영역의 넓이 그러니까 1번 곱하기 2배 해준 요 값은 뭐냐? 2배 해주면 2분의 1, 2분의 1 사라질 거야. 그치? 단순하게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1 코사인 세타의 제곱 D 세타 더하기 인테그랄 3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거든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서 풀면 되죠. 물론 제곱이 나와서 와일리스는 못 쓰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건 좀 웃긴 게 전개를 시켜보면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1-2 코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더하기 인테그랄 3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자, 근데 요 코사인 제곱 세타, 그치? 요거 있잖아요.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적고 나면 세타고 2 사인 세타고 0부터 3분의 파이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서부터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더하기 인테그랄 3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합칠 수 있게 좀 이제 이어져서 범위가 진행이 된단 말이야. 됐니? 더 쓰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 요것만 교감하는 것만 좀 지우고. 자, 그래서 요거 계산만 잘 해주시면 3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 더하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루트 3 이렇게 나올 거야. 아이고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가 됐대? 일단 잘못 썼네요. 미안.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파이 됐다.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인데 요거 와일리스죠? 그치? 와일리스에서 계산해 보니까 3분의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이 녀석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12분의 7 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5번이 나오는 문제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거는 범위가 많아지면서 이제 정적분의 응용, 미분의 응용, 더 나아가서 선형대수까지가 좀 포함이 되니까 사실상 좀 어렵게 느껴졌을 뿐이고 이제 풀다 보니까 사실 느꼈죠. 이게 계산 싸움이야. 계산 싸움이고 저번 달 모의고사랑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셨습니다.